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미약하게나마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3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소폭 내림세가 나오면서 현재는 두려움 구간 안에서 공탐 지수가 32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또 무언가의 명분을 찾는 것도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장 분위기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공탐 지수도 두려움 구간 안에서 이 안에서의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기관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ETF 자금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만나봤었을 때 우리가 ETF의 막대가 조금 얕다, 하지만 순유출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집계가 마감되는 걸 봤을 때 그 막대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ETF를 통해서는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기관의 자금은 5천만 달러 이상이 유출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순유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는 유출세가 조금 이어지는 약간은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2,6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2,500만 달러의 기관 자금들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계가 마감될 때까지 이게 조금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 시장이 하락세가 조금 멈춰지면서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집계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최근에 알트 시장을 조금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시장가 매수매도 비율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그래도 양수에서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격이 내려가는 최근 이틀 동안에는 이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압력이 거세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음수 쪽으로 살짝 내려갔던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현재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제자리를 조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매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더 확연하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또 돌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음수로 전환이 되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 시장이 버텨주고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가격적인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시간 전 대비해서의 흐름들 늘 짚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자리 지켜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0.08% 1시간 전 대비해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죠. 7만 달러를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만나봤던 것처럼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그 힘이 역부족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17% 하락하면서 2,14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약간 힘이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4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솔라나 치열한 공방 펼치고 있다라는 거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90달러를 넘기느냐 아니면은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안에서는 비트코인만이 조금 더 오전 대비해서는 힘을 내주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가 일단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알트단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걸 텐데요. 과연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기도 전에 더 힘이 빠져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주말까지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 나오신 만큼 단기적인 전망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24시간 동안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도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잠시 왔었는데요. 현재 70K 남짓 머무르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은 3월 마지막 주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또 자금 유입이 있는 만큼 또 빠져나가는 이슈들이 있을 거기에 그 부분 대비해서 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들을 오늘 또 점검 확실하게 해가지고 3월 마지막 주와 4월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최대한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3월도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제는 3월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건 아닐까 희망차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아쉬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점이 다가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조금 빅 위크였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지표도 나왔고 FOMC도 종료가 됐네요. 맞죠.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FOMC를 많이 다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귀에 딱지 앉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물가 자체가 잡히지 않아서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면에 고용지수랑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계속 하락 국면인데 중요한 건 물가가 어떻게 잡힐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4월 초에 반영이 이제 현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소매 어떤 지수들을 파악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다뤄볼 건데요. 네. 일단 물가 지수
지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넣은 것도 요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FOMC가 이미 동결을 말했기 때문에 어느 지수, 물가 지수를 어떻게 봐가지고 대략적인 건 얘기했지만은 네.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을 첫 번째로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3월 3주차 PPI가 이제 전월 대비 0.7% 상회하였고 뭐 근원 자체도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조금은 내려가거나 좀 비스무리해야 되는데 예상치보다도 전부 다 좀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내려와야 될 상황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예상치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쩌면은 지금 폭발하기 전인가? 라는 불안 심리가 조금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2월 달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다 보니까 전쟁과는 별개인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때도 이렇게 올랐으면 이게 지금의 상황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금리 동결 발표에 의해서 조금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뭐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실시간으로 투자가 돼 있으신 분들은 계좌가 좀 높고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 두 가지적으로 3월 3주차에서는 일단 PPI 지수랑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안 다룰 수 없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4주차에 어떤 박스권을 이룰지 아니면 요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큰 하락이나 어떤 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PPI를 통해 예측되는 부분이 아직 물가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전 상승할 그 여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네. 그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지수 상황이 아무래도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높아요. 네. 이미 높고 지금 뭐 유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미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물가 높은 건 알지.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물가 높은 건 알고 경기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른다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까지 또 4월에 또 추가적인 금액들이 자본들이 대이동하는 시기도 하고 뭐 ETF 자금이 같이 거기에 맞춰서 빠져나갈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네. 증시 하락 출발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나는 뭐 당연히 후퇴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은 PPI 쇼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셔야지 지금 뭐 지수만 조금 보시고 잠깐 단타를 치다가는 큰 하락으로 같이 동반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단타마저도 조금 어려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가 많이 됐어요. 3주차 그 FOMC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K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잠시 단타를 치신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월에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 반영을 확인하여 내가 한 방향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CPI, PPI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4월 한 달간에서는 요 지수 발표, 특히나 물가를 다루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4월 어떻게 보면 3월 3주차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4주차까지는 방향성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간이 생겨가지고 15일 뭐 중순 이후부터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하고 아직 관망을 하거나 뭐 DCA 전략으로 분할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손실 보신 분들은 이 부분 통해서 본인이 하락한 투자한 대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시드를 굴려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서 좀 빨리 복구를 하셔가지고 일부는 조금 시드를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물가 지수에 대한 현실 반영이 에너지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네. 유가 부분이 실제적으로 타격이 올 것이고 뭐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와닿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선반영된 거기 때문에 지수 발표를 통해서 아무래도 악재가 오게 된다면은 이번 목요일이나 네. 수요일, 목요일처럼 급하게 하락할 확률이 높아서 오. 이 부분을 쭉 한 일주일 동안 또는 몇 주차까지 내려갈지 큰 국면으로 하락이 얼마까지 내려갈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일정으로 놓고 본다면 4월 10, 10일, 15일 약간 조금 이때가 지뢰밭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보다 선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4월 들어설 때부터 약간은 조금 더 하락세가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은 방향성을 좀 보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제가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네. 박스 구간을 형성하느냐 특히나 오늘 밤에 뭐 각가지 뭐 지수 발표들이 있지만은 또 지수 발표를 통해서 69K와 70K를 지켜주느냐 오. 그 부분을 지켜준다면은 다음 주 아무래도 4주차까지는 단타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오. 충분히 수익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다. 그나마. 그나마. 예, 안심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이루는 분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다만 지금 4월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0일과 11일 CPI와 PPI 발표를 통해서 방향권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부터 아무래도 물량 뭐 포지션 청산이나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들이 뭐 RSI나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쪽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런 지수들을 통해서 조금 방향성 확인을 먼저 하시고 특히나 물가가 가장 중요시되는 월이고 지금 시장 상황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야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3월 데이터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4월에 특히나 와닿을 시장 방향이 좀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4월에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무난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의 하락을 맞을 것인가, 이 어느 정도의 그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를 그래도 비트코인이 69K 위에서 잘 유지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 전까지는 물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미리부터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가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하락이 조금 짙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의 흐름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을 내가 계속 보지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시장 분위기 다 체크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시장이니만큼 정보방을 조금 10분 활용해 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 데이터와 관련한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FOMC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금요일이니까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동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의 뉘앙스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결국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신중한 태도는 이어갔고요. 여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한 게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추가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가장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차트보다도 네.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닌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트럼프도 쪼고 뭐 전쟁 발발하고 지금 금리는 언제 하냐 여러 곳에서 말씀을 뭐 듣고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파월 의장이면은 진짜 빨리 그냥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일단 동결 뭐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되냐면
4월에 있을 어떤 그런 반영들도 얘네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캐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연설을 뭐 발언을 할지를 조금 잡아보셔야 되는데 뭐 그 부분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또 이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금리는 동결이고요. 정책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뭐 회 내부에서도 내가 얼마나 성장 리스크나 아니면 더 악재로 갈 것이냐를 뭐 좀 투표 아닌 투표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 전망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뭐 FOMC의 추가 발언에 좀 첨언해서 그냥 볼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은 뭐 FOMC가 뭐 동결이든 그리고 상황이 악재든 내가 봤을 때는 버티지만은 하방 압력이 강하다. 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연준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쉽게 내려가지 않겠다, 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 보면은 충분히 아무래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예측이 되실 법이라서 네. 요 부분을 어떤 지수를 확인해 가지고 차트를 보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이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시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뭐 비둘기판 몇 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방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4월 달에 데이터 지수나 아니면은 소도매업자의 어떤 기업에 대한 물가 부담이 오는 거를 보고 네. 내가 말을 하겠다. 근데 일단은 1회는 인하를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6월에 임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절대 없다라고도 말해도 무방하죠. 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오. 아실 거예요. 뭐 물가도 말했고 그리고 FOMC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GDP의 70%가 소비예요. 예, 소비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고용 둔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쓰냐 안 쓰냐 요게 참 척도가 많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GDP에 보시는 것처럼 7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 4월에 이제 환급 시즌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미국은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 가지 사업자 신고들 엄청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조금 겹쳐서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느냐,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자금 이동이 얼마 정도 좀 둔화가 되느냐, 요거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4월에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꼭 판단하셔가지고 흐름이 어디로 ETF 자금이나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3월 16일 날 일단은 소매 데이터 판매가 났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아무래도 PC 수출입 판매 지수랑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PPI를 먼저 보시고 소매 판매 지수를 확인하고 대충 좀 예상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확인 후에 일단은 항상 뭐 CPI든 뭐 여러 지수들을 제가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예상치가 부합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느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4월 초까지는 아직 방향성과 그리고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늦지 않은 부분이라서 섣불리 들어가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를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이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탄탄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소비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조금 호재거리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소비가 아무래도 뭐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있고 네.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데 계속 돈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우리 그렇죠. 소비자 중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계속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계속 누군가는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 최소한 묶이고 좀 아껴야 네. 좀 상황 변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 고질적인 게 물가는 계속 상향세를 이루고 있고 고용지수는 그에 반면에 둔화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돈이 지금 흐름이 그냥 지금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타격이 왔을 때 어떻게 흐름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변수 구간이 현재 3월 말부터 이제 방향성을 보면서 이제 일어날 건데 유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유가랑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비 이게 강화되느냐, 둔화되느냐. 아무래도 물가 지수에 이어서 제가 같이 소매 판매 지수를 놔둔 거는 물가의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거고, 요거를 보고 이제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뒤에 차트 얘기해서 또 확실하게 차트를 통해서 기간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일정 구간 버티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는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이 54K, 56K 말을 했지만은 현재 66K 꽤나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6월 달에 ETF 자금 유입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나 요즘에는 뭐 금조차도 실물을 가지고 있기 좀 부담스럽고 뭐 수수료 문제도 있어서 네. 뭐 국가나 기관들이야 뭐 실물금을 많이 사들였지만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현실 투자자분들은 네. ETF금을 많이 또 사는 추세라서 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환급 시즌에 대한 그 유입이 조금 지탱을 해주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매매를 좀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지켜주겠지. 근데 일단은 ETF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많이 들어왔었고 자금 유입 자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3월 누적만 1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뭐 디지털 ETF 금 투자나 아니면은 기간의 일시적인 자금 유입 빼고 매수 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급 시즌으로 일시적인 자금 유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건데 금액이 아무래도 기간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자금의 중심에는 기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개인이 이미 개미들은 물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이 지금 형성화되면서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단계라서 네. 어쩔 수 없이 개인에서 기관 쪽으로 시장이 구조 전환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렇게 구조가 전환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이 조금 더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더 바라는 무언가의 폭발적인 그런 앞으로의 상승 이런 맞죠. 걸 바라보기에는 조금 더 멀어지는 구조 아닐까요? 근데 아무래도 과거처럼 엄청나게 이제 뭐 리플을 예로 들면은 네. 뭐 한 400원에 사가지고 4,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승세나 또 이번처럼 하락세는 없겠지만은 오히려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로또식 투자보다는 네. 안전하게 내가 기준점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우리가 뭐 올해만 투자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오히려 봐야죠. 그렇죠. 멀리 보고 확실하게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길게 보고 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좀 세워졌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ETF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K 하방 공간이 조금 지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 다만 오늘과 내일 밤까지 이제 지수 발표를 통해서 요 70K가 그러니까요. 좀 불안불안해요. 지켜줘야 그리고 66K까지 자금의 어떤 충분히 들어온 요 부분 지지 라인이 지켜질 것으로 예정되는데 요게 돼야 뭐 안 되더라도 자금 유입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의 일시적인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짚어드리는 부분은 자금이 충분히 들어왔다. 다만 요 자금을 통해서 요 지지선이 뭐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근거가 필요하죠. 매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66K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 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기간 수급 아무래도 기간에서 돈이 충분히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개인의 자금 유입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구간이다. 네. 하지만은 4월 달에 빠져나가는 구간, 이벤트들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분명하고 물가 자체도 아직 충분히 현실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게 지금 폭탄들이 3개나 했기 때문에 네. 요 부분들 통해서 3월 3주차, 4주차는 단기 매매로 박스권 형성을 하는 걸 오늘까지 확인하고 충분히 수익 드시고 그리고 4월 달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조금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기에는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시장이 갑자기 상승할 때까지만 해도 이 업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토막 나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자금이 돌고 도는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만 조금 챙겨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따 차트를 보기는 보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먼저 다음 주 그리고 3월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박스권 안에서의 단기 매매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주차, 4주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락이 살짝 10K 정도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되면서 파월 의장 때문이죠. 네. 확대되면서 물가에 대한 두려움도 선방향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부분 통해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를 제가 그려놨는데 네. 66K, 76K 아주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구간이죠. 현재 추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차트 설명으로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비트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3월 3주차와 4주차에 한해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4시간 봉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76K 상방에 79K까지 끄어놓은 이유는 일시적인 상향 반등의 호재가 있을 시에는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70K 남짓 지켜주고 있지만은 이미 박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요게 오늘 지수 발표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4주차에 충분히 안전하게 단타를 칠 수 있느냐가 조금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 데드라인처럼 지금 4월 10일, 11일 네. 끊어놨지만은 3월까지는 아직 그나마 변동성이 지금 낙폭이 커졌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나타난 구간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을 지금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실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금 탈출 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미 내가 고점 팔고 저점 사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간격을 줄여서 짧게 수익을 이루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볼 수 있죠. 정확하게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시장에 하락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니까 역시나 그냥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더 자세한 디테일한 가격적인 라인들 그리고 전망들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마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같이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차트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69K 위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님은 66K를 그어두셨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일까요?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조금 많이 된 상태라서 제가 뭐 자금 유입이 됐다 말한다 해서 네. 무조건적인 안정장치선은 아니지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많이 버텨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나 뭐 여러 지수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안정감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 3월 이제 마지막 주지만은 특히나 4월에는 이제 상반기 후반이고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특히나 물가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잘 좀 채택을 하시고 좀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뒤에 지금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현재 4월에 대한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지금 그려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달에 조금 내가 박스권을 이뤄가지고 현재 요 구간에서 수익을 봤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난다는 거는 뭐 내가 좀 좋은 일이지만은 4월까지 그랬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한두 번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월 단위나 아니면 주 단위로 설정을 포트폴리오를 안 짜놓으신 분들은 특히나 하락으로 특히 손실로 바로 직결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월 4주차까지는 박스를 횡보한다 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70K 선이 오늘 유지되는지를 한번 보실 거고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4월에 각각의 제일 첫 번째 CPI 요거 기대감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방향이 이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내려가겠지 그리고 아직 반영 안 됐으니까 좀 세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로 하락 투자로 전환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일시적인 오늘 이벤트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변동성, 유가 에너지가 보호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운송비라던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사이에 약간의 해소가 된다면은 또 지지부진한 방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오늘 포지션을 확인한 뒤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조금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4월 1주차에서 방향성을 지금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2주차에 CPI와 PPI 발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는 방향성 탐색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까지 3월 말에 준비를 좀 시드를 불려 놓으시고 관망을 하시다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서 그렇지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4월에 뭐 물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내려가겠네. 그러면 뭐 한번 내려가는데 투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그냥 딸깍딸깍 클릭만 하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하게 제가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오늘 지켜졌다. 그러면은 지금 매집 물량이 비트코인만 거래해서 보더라도 매집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본 흐름이 움직이는지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포지션 구간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1주차에 특히나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쏠리면 거기에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아무래도 대거 자금이 기관급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고 해서 쏠리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은 그쪽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우리는 개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월 단위로 수익을 어느 정도 이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갔다가는 한 번에 반대 포지션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 자 기대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방향 결정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내가 유지를 하다가 상승을 통해서 76K를 확실하게 뚫어주고 이제 이 부분에서 수익을 이룰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럼 전체적으로 폭탄이 뭐 3개 있다더니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물가는 올라간다더니 자금이 빠진다더니 여러 가지 말을 해서
그래서 당연히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은 하락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간의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을 이뤄야 되는 작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 구간 통해서 지나갔다. 그러면 2주차와 3주차. 자, 이 구간에서 핵심입니다. 첫째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랬죠. 그래서 뭐 숏이나 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금이 많이 쏠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쏠리는 부분에서 반대 청산이나 아니면은 매집에서 따라가지 마라, 유혹당하지 마라라고 첫 번째로 경고를 해드렸고요. 자, 2주차에서 3주차 넘어갈 때, 3주차에 특히나 15일, 16일 수출입 물가지수랑 그리고 CPI와 PPI의 어떤 결과값이라 볼 수 있는 3월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 폭발적으로 방향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3주차에 확실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준비해 놓으신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주차와 2주차 때 좀 탐색을 하시다가 확실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상방 이탈에서 81K까지 이때 뚫어주느냐, 그리고 아니면 하방 이탈에서 66K를 뚫느냐. 아무래도 요게 66K 부분이 4월에 세금 신고 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부분 소비 지출과 물가가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세금은 내야 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54K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54K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게 왜 내려가는지, 갑자기 66K에서 54K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54K 가면은 그냥 매수해야지, 이런 분들은 수익률의 차이나 그리고 어떤 내가 마지노선을 대비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통해서 짚어드리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마지막 여기 써놓은 PC 4주차 4월 30일, 4월은 5주잖아요. 그러면 5주차까지 요 정도는 방비해놓고 크게 보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내 자금 현황으로 분할 매수 매도를 무조건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대비가 되실 거예요. 간극 넓은 거 보이시죠?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뭐 줄쭉 끄어놨네 해가지고 뭐 매수 매도 해버리시면은 절대 안 된다. 왜? 방향성이 정말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려서 방향성 조정도 나오고 그리고 구간 조정도 나오니까 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것조차도 정말 좋은 정보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얻을 수 있으면은 뭐 저도 행복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앞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더리움하고 리플, 뭐 시바이누 정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큰 지점 부분들을 기간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은 요 두 지점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다. 다만 현재 일시적으로 2100달러 뚫었지만은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시점이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타 구간에서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변동성이 커서 현재 2100달러 사이에서 뭐 200다 근간으로 단타 수익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1분기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1분기 마지막까지만 그렇게 단타를 치시다가 요 구간 만약에 지지라인은 지금 살짝 이탈해서 지금 수익을 얻는 중이지만은 만약에 이미 투자 중이시다 그러면 1750달러 절대 무시하지 말라. 아무래도 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요 부분이랑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단타를 치시되 4월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물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매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원래는 2,480원 생각을 했지만은 요거는 4월 달에 자금이 빠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반대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도달해야 될 두 구간이고요. 현재는 박스권을 잃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박스권에서 수익을 잃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진부해 볼 수 있지만은 코인마다 이제 전체적인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각 코인들 많이 매집해 있는 코인들을 제가 박스권을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집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요 구간이 달갑지 않으시겠지만은 개수라도 내가 차익 실현해서 손실 방어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수익을 조금 10%에서 15% 먹은 코인이죠.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요 구간에서 단기 수익 이뤄냈습니다. 뭐 히든코인은 아니었지만은 요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이루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눈이. 그래서 현재 0.008, 0.007 두 기간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시바인으로 단타를 먹기에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요번 주는 시바인으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더나 비트로 수익을 보시는 게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바이누 자체는 여기서 거래량 하면서 힘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다. 그러면 리플로 하시는 거를 뭐 추천을 안 드리고 싶지만은 그나마 좀 차선책은 리플이고요. 본격적으로는 박스 구간이 형성된다고 전제하에 오늘 지수 발표고 전제하에 이더나 리플로 수익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본격적인 차트 설명 드렸고요. 뒤에 좀 이따 히든 코인까지 설명을 해서 수익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봐야 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특히나 4월 한 달 동안 주차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꼼꼼하게 짚어주셨죠.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진중하게 짚어주시다 보니까 이런 진중한 매력에 빠져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시바인으로 10% 정도 수익을 챙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든코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지만 메이저 코인들과 같이 짚어주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바가 있죠. 이거를 힌트 삼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휘청이는 시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 대응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는 코인들 정보방 안에서는 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전문가님이 눈여겨보는 코인이 있다라는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진짜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의 히든코인도 단기성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리 내다보시는 코인일까요? 얘는 단기입니다. 단기고 일단은 하락 국면이라서 네. 괜히 밈코인에 눈 안 돌렸으면 좋겠지만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단기 수익 얻을 수 있는 코인을 들고 왔는데 네. 장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인을 내가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밈코인 투자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K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의 준비 코인은요, 자 K입니다. K. 제가 뭐 알파벳으로 뭐 재미있고자 설명드리면 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현재 요 코인 조금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많아서 이거 시총도 불안하고 세력들이 움직이라서 좀 불안한데 하지만은 나름 잘 거래량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총이 좀 낮아서 단기 수익으로 정말 짧게만 보고 수익 얻을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치아라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인 만큼. 자, 현재 제가 128원 지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코인이 최근에 135원에서 저 155원, 한 25원 정도, 20% 정도 왔다 갔다 수익을 충분히 얻기 매력적인 코인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쑥쑥 빼먹었는데 아직 한 구간에서 두 구간 정도 수익을 빼먹을 수 있는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구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이루면은 아주 조금 지금 마른 시장에서 불안한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별개로 조금 수익 이룰 수 있을 만한 달콤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선을 추세선 꺼놨지만은 128 꺼놨지만 요거는 최하단 구간이라서 오늘 지수 비트코인이 지켜지는 거 한번 보시고 요 구간을 들어가셔서 토, 일, 월 정도에서 수익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다. 그리고 70K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매도해 버리시고 만약에 조금 지켜주고 오름세가 거래량이 터지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셔서 15% 정도 수익 먹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뭐 매 시즌마다 중요한 월이다, 뭐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4월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즌이라서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요런 오늘 제가 짚어드린 거 2번, 3번 방송 보시면서 활용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 K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미 최근에 시세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먹고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세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